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네, 제가 좀 요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을 좀 이렇게 기다리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계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좀 제 근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새 저는 분당에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분당에 이제 소금빵하고 커피를 이제 주로 파는 그런 카페를 오픈했고, 그래서 그거 좀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동산 전문가가 왜 이렇게 자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자영업을 하고 뭐 건물주 마블을 만들고 좀 뭔가를 자꾸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중에 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상담을 이제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부동산 투자는 뒷바퀴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뒷바퀴가 또 원활하게 굴러가려면 이제 앞바퀴도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앞바퀴가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인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에 사실 급여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걸 하더라도 사실 이 앞바퀴를 크게 불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바퀴가 좀 더 크게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앞바퀴를 어떻게 하면 잘 굴릴까, 저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또 그거를 이제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행에도 옮겼고, 그 실행에 옮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건물주 마블 보드게임을 제가 직접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도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이런 장사, 사업. 왜냐면 이게 또 그 건물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게, 내가 이제 이런 뭐 건물을 사거나 상가가 샀을 때 이제 공실이 났을 경우에, 내가 이런 거를 직접 운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프랜차이즈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좀 제가 좀, 길지 않고 좀 짧게 좀 겪어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이제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그냥 허황되고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좀 약간 양아치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직하게 하고 이 점주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이런 점주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좀 어떨까, 계속 이런 생각이 고민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직접 한번 해보자. 직접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요거를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확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당에 이제 커피숍과 그 소금빵을 이제 오픈해서 지금 한 2달 반쯤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입소문만으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을 밝히는데, 이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도 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당에 있는 매장하고 또 화곡동의 매장도 같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엮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가까운 쪽, 분당 미금역에 있는 매장이 있고, 화곡동에도 화곡역에서 가까운 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 보시고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브랜드 이름은 궁금원입니다. 궁금원이고, 소금빵과 커피를 이제 주로 팔고요. 저희가 이제 그 소금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비싼 아발론 밀가루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터도 지금 최고급 버터를 쓰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이제 라바짜 원두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재료를 정말 좋은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한번 궁금하시면은, 궁금하니 그래서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새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건물주 관련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건물주에 대한 이제 모두가 사실 로망이잖아요. 로망.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는 삶이 어떻게 보면 로망이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건물주가 여러분들
이제 추구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냐, 요거는 한번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가 이제 목표가 건물주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어릴 때는 건물을 하나 사서 월세 받는 삶을 꿈꿨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그 점포경영 택지라고 해서 이게 상가주택 짓는 택지 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세 필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92평, 하나는 60평 정도, 하나도 한 72평 정도 이렇게 세 필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땅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짓지 않고 그냥 그 택지는 그냥 팔았고요. 근데 제가 왜 건물을 짓지 않고 팔았느냐,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사실은 이제 월세 받는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땅을 보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 게 첫 번째가 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그 건설업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제 건설업자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이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집은 또 하자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하자를 굉장히 잘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사실 하자가 좀 처리가 안 되면 그것도 좀 골치 아플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좀 과대하게 좀 건축비를 좀 부풀리면 어떨까, 이런 좀 걱정도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짓다 보니까 이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관리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에서 웬만한 거는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하자 보증 기간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는 이제 해주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소규모 건물은 이제 중소 건설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하자가 생기더라도 모른 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하자 문제로, 소소한 하자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제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도 사실 건물주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쌓일 인생의 곡선상 뭐 자녀가 결혼한다거나 갑자기 유학 자금이 필요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물 하나로, 모든 재산을 건물 하나로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대출을 풀로 받아서 건물을 사게 되면은, 그런 이벤트성인 어떤 돈이 필요할 때, 목돈이 필요할 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 외에, 혹은 그 건물을 파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여러 채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혹은 상가 이런 걸 사서 월세를 받다가, 그러니까 개중에 이런 거를 팔아서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양도세는 그 비과세가 아닌 경우는 다 상가든 아파트건 일반 세율인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건물 한 채를 20억에 사서 예를 들어서 5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액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억에 대한 법인이 아닌 경우 30억에 대한 양도세가, 그러니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이제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 10채를 사게, 혹은 2억짜리 오피스텔 10채를 사게 되면, 그게 이제 2억에 해서 이게 올라줘도, 이게 각각 그 30억이 이게 만약에 2억씩만 올라줘도 이게 세율 자체가 30억이 오른 게 아니라 뭐 2억씩 올라줘도 이게 차익이 30억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진세율상 1년에 두 채만 합산되지 않으면 이게 세율 자체가 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도 오피스텔을 5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세 받는 아파트 또 4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등기를 곧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총 한 10채 정도가 이제 월세 받는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현금이나 이런 것도 이제 건물 못지않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건물보다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좀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건물을 사서 오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이런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라든가 가격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투자금 대비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건물보다는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용 아파트를 사서 또 이렇게 매매 차익을 해서 또 현금 흐름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다주택 혹은 오피스텔이나 그 아파트로 해서 월세를 받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건물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서 매매 차익 혹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좀 후자를 택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유튜브 상에서 이런 건물에 대한 그런 로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엄밀히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물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타이틀,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타이틀인지 아니면 월세 소득인지. 근데 저는 타이틀보다는 좀 그 실속을 좀 택한 편이거든요. 어차피 월세 받을 거면 아파트나 오피스에 사서 월세 받는 거랑 사실 다를 게 없는 거고, 오히려 내가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그걸 처분해서 목돈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흐름상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어떤 큰 건물의 건물주라고 하면은 그게 또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 좀 같이 실속이냐, 어떤 타이틀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최근에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유튜브 상이나 이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로망을 자극해서 건물을 하게 하고, 임차를 이제 좀 비싸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지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월세가 그 인근 시세가 300인데 한 500, 600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한 2, 300 정도를 다시 페이백으로 그 세입자한테, 지인이니까 이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건물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물 가치에 비해서 월세가 많으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대보다 더 비싸게 그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샀는데, 그 건물을 샀는데,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당연히 나가겠죠. 원래 시세보다 훨씬 더 높게 지불했는데, 그리고 이미 거래가 완료돼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는 이제 된통 당하는 거죠. 나중에 산 사람은 나중에 사서. 그래서 그 건물을 세입자가 나가서 공실로 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거를 내 돈 자본으로 샀으면 문제가 없지만 또 너무 많이 또 대출을 끌어안는 사람은 이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사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꼭 건물주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꼭 건물주만 할 거 아니라 저처럼 뭐 다양하게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사실 아파트에서도 월세 받는 건 똑같잖아요. 오히려 아파트가 웬만한 건물보다 그 시세 차익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또 요거를 하나씩 처분해서 또 목돈을 만들면 되는 걸 수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면은 꼭 내가 건물로만 해서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보다는 다양한 월세 받는 아파트나 혹은 오피스텔이나 혹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도 잘 사면 그렇게 해서 좀 월세 받는 세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궁금하니 화곡점이 있고 분당 미군점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에 그 화곡점과 미군점 거기에 링크를 걸어놓으니까 혹시 방문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당점은 사실 저도 요새 많이 갑니다. 저도 요새, 왜냐면 초반에 세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기 때문에 혹시 저를 보시게 되면은 반갑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은 저 있을 때 제 서비스 커피 한 잔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좋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